평면좌표는 지난 시간에 정리 한번 했고요. 직선의 방정식만 좀 보도록 할게요. 왜? 뒤에 강아지는 센치 아니에요? 네. 왜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귀엽잖아요. 그쵸? 저 닮았잖아요. 네? 그건 좀... 쌤 너무 지치 닮으셨다니까요. 진짜 닮으셨어요. 머리가. 진짜. 어디가 크다고 이런 거냐 혹시? 아니에요. 직방. 직선의 정의가 뭐죠? 직선의 정의. 직선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올거든 선, 이거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는 직선은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뭐가 표현 가능하냐면 1차 함수와 상수함수만 표현 가능하죠. 뭐가 표현이 불가능하냐면 x 이퀄 k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애는, 야 니네 직선이랑 1차 함수랑 같은 말이냐? 아니지. 1차 함수는 직선의 부분집합입니다. 직선에는 1차 함수가 있고 상수 함수가 있고 x 이퀄 k가 있는 거야. 축에 평행한 직선과 1차 함수를 모두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어? 직선이 곧 1차 함수는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일반형이 있는 거야. 얘는 다 표현 가능하죠. a가 0이면 y 이퀄 k가 표현이 가능하고, b가 0이면 x 이퀄 k가 표현이 가능하고, a, b가 0이 아니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정확한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을 얘기를 한다. 요거는 정확하게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델타 x,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고, 기울기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형태가 나타난다.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당연히 이 값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무슨 값과 같다? 탄젠트 값과 같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알겠어?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기울기가 있으면 니네들은 뭐를 이용을 해서, 삼각비를 언제든지 이용을 해서 길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 잘 기억해서
활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발. 어차피 얘네 뭐 완전 기본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자, 직선을 표현을 할 때 지나는 한 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쓸 때 이렇게, 맞아. 일반형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 곱하기 k, 나머지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0의 형태로 식을 세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 자, 직방 세우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기울기와 점 하나, 기울기와 점이 주어지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하고, 점 두 개가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와 점 하나는 둘 중에 조금 더 간단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알겠어? 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점 두 개 있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되고, 근데 간단한 식이 하나 있죠.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는 1. 알겠어? 절편 두 개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편하다. 알겠어? 그 다음 축의 평행한 직선, 다시 얘기하면 두 점의 x좌표나 y좌표가 같은 경우 x좌표가 같은 경우 그 x좌표를 x k로 갖는, y좌표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y k로 갖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알겠어?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직방 활용. 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니네 기울기랑 점 같은 거 주어졌을 때 최종적으로는 니네 바로 그냥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되지. 기울기가 2인 직선 2 들어갔을 때 7 나와야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알겠어? 2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거 놓고 2, 7 집어넣어서 n값 구했잖아. 그 다음 단계가 2,7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최종적으로는 요거 n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암산해서 가셔야 된다고. 2 들어갔을 때 7 나오려면 4 더하기 3이니까 3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 아낄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현수도 그림 그리냐? 그림 좀 그만 그려라 진짜. 직방 활용.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항상 뭘로 본다? 기울기가 같다고 본다. 굳이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막 집어넣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지나는 거고 굳이 세 개를 다 따질 필요는 없죠. 보통 몇 개만? 두 개만. 다시 얘기하면 최대한 간단한 점들 위주로 해서 두 세트만 비교해 주시면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어? 넓이 2등분하는 직선 또는 m 대 n 나누는 직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어디 지나는 직선? 원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평행사변형 당연히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포함. 알겠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대각선의 교점 지나는 모든 직선은 넓이 2등분합니다. 알겠어?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삼각형에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 반드시 뭐 중점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경우에 2등분한다. 알겠어?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m 대 n으로 나눈다. 이 성분의 m 대 n 뭐를 지난다? 내분점을 지난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넓이 문제들은 무조건 그림 그리셔야 돼요. 제발. 무조건 그림 그리시고 최대한 간단한 도형으로 넓이 확인하시고 조건 만족하는 거 구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범위 정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알겠어? 반드시 어디랑 어디 사이를 지나는 직선일 것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씩 세워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결론적으로 완전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되는 거고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삐꾸 같은 도형 나오고 맞아. 뭐 이상한 사각형, 뭐 육각형이 나올 때도 있고 오각형이 나올 때도 있고 희한한 도형 가지고 뭐 넓이가 몇 대 몇이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맨날. 알겠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어디랑 어디 사이에 지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우고 최대한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 넓이 이용하는 게 이쪽 넓이 이용하는 것보다 편하겠죠 당연히. 알겠어? 거기에 맞춰서 문제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냐? 그 다음 직선과 사분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선들이 지나는 사분면 몇 개야? 몇 개 사분면 지나죠? 대부분 두 개, 대부분 몇 개? 대부분 세 개, 대부분 세 개 지나요. 참고로 증가함수는 무조건 몇 사분면 지나니? 1~3사분면 무조건 지나. 감소함수는 무조건 몇 사분면 지나? 2~4사분면 무조건 지나. 그리고 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사분면들이 보통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절편이 양수면 1, 2, 3, 4분면 지나는 거고 절편이 음수면 1, 3, 4, 4분면 지나는 거고. 알겠어?
기울기 음수인 상태에서 절편이 양수면 1, 2, 4, 4보면 음수면 2, 3, 4, 4보면 지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울기랑 절편 확인해서 지나는 사분면 3개 결정하시면 되고, 근데 2개의 사분면만 지나는 직선들이 존재했다. 2개의 사분면만 지나는 직선 뭐? 누구? 어디 지나는 직선? 절편이 0. 다시 얘기하면 원점 지나는 직선. 정확하게는 원점 지나는 1차 함수. 됐어. 두 번째 뭐 있어요? 축에서 보면 축의 평행한 직선. 알겠어? y 이퀄 3, x 이퀄 마이 뭐 이런 애들 알겠어? 그 다음에 원점 지나는 y는 x, y는 마이너스 2x 뭐 이딴 애들 알겠습니까? 요런 애들이 두 개의 사분면만 지나는 직선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개의 사분면만 지나는 직선 y는 f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원점 지나는 직선이거나 상수함수구나 라고 판단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알겠어? 몇 개의 사분면을 지난다 이딴 거 나오면은 정확하게 문제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니네들 이런 거 나왔을 때 항상 부호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맞아요. 부호 확인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제발 헷갈리면 헷갈릴 때는 제발 1 나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그래프 개형부터 완성하시고 알겠어? 그 다음에 ABC로 바꿔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의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BX 마이너스 CY 더하기 A 이퀄 0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라. 됐어? 그 원래 이제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얘가 부호가 음수니까 b분의 a가 양수고 나눗셈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곱이 양수다 부호가 같다는 말도 같고요. 됐어요? 절편이 양수니까 마찬가지 b분의 c가 음수고 BC의 부호가 뭐하다는 얘기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A, B는 부호 같고 BC는 부호 다르다. A와 C는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헷갈릴 것 같으면 이딴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부호 같고 다르다. 얘랑 얘는 다르다.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이 새끼는 기울기가 뭐냐면 C분의 B고 절편이 C분의 A야. 그럼 C분의 B는 음수고 C분의 A도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Y절편, X절편 됐어? 이런 식으로 보통 직선의 개형을 그리죠. 됐습니까? 정석적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니네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헷갈리면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 그냥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라고. 알겠어? 이 직선 뭐야? x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1 넣고 C에다가 마이 넣으면 돼.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1 넣고 C에다가 마이 넣으면 된다고. 됐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됐어. 근데 이제 답을 만약에 써야 되면 서술형이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죠. 이 상태로 냅둔 상태에서 그냥 x절편 y절편만 보고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좋긴 한데 이게 헷갈릴 때는 적당히 1마일 같은 거 대입해서 알겠어.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냥 A, B, C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버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냥 패스. 이 문제는 거의 기본 문제들 위주라서 공부하시면 풀어보세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아까 전에 이미 한번 설명했습니다. 알겠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됐어? 영역 4개, 3개, 2개. 교점이 생긴다. 다시 얘기하면 표준형일 때는 기울기가 같지 않다. 일반형일 때는 x계수 b와 y계수 b가 같지 않다. 기울기가 같지 않다랑 같은 말이야. 평행하다.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같지 않다. 일반형일 때 x계수 b, y계수 b는 같은데 상수 b는 같지 않다. 됐어? 일치는 같고 같다. 마찬가지 x계수 b, y계수 b, 상수항의 b까지 같다. 다시 얘기하면 얘네는 무슨 관계다? 실수배 관계다. 알겠어? 그냥 약간 등호 2개 연결되어 있으면 능캐리는 당연하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다. 제발. 그 다음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일반형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다. 표준형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다. 일반형일 때는 곱이 0이다. 또는 축의 평행한 직선 관계이다. 알겠어?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세직선이 위치 관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총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된다. 교점, 셋, 하나, 둘, 빵. 삼각형, 얘만 유일하게 만들어지고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역의 개수 7, 6, 6, 4. 알겠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일치하는 거 3가지 더 있긴 한데 거의 나올 일 없다, 볼 일 없을 거다. 알겠어? 그 다음 자, 특수한 경우 다시 한번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뭐라고? 첫 번째 교점 위치, 두 번째 둘 이상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기울기 모두 다르고 교점도 같지 않다. 그 다음 수직 2등분선.
야, 참고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야,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런 거 되냐? 왜 안 돼?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런 거 없다. 나중에 명계 쪽에서 일부러 되게 나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야. 수직 이등분선이 되려면 당연히 뭐여야 돼요? 선분이어야 돼, 선분. 알겠어? 직선은 이등분 할 수가 없어요.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당연히 수직관계와 중점 지나는 걸 활용을 할 거고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 항상 어디까지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PA 이퀄 PB인 점 P의 집합이 뭐가 된다고? 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 각의 이등분선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야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아 그럼 이쪽에 얘가 있고 이쪽에 둔각이 있을 건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당연히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쪽 각의 이등분선이 있을 거고 이쪽 각의 이등분선이 있을 거고 됐어? 그리고 당연히 이 두 각의 이등분선끼리는 수직관계일 수밖에 없고 됐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찾아라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2개 다 써야 돼. 뭐 예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라 찾아야 되고 알겠어? 뭐 아니면 기울기가 양수인 각의 이등분선을 찾아라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예요? 양쪽 직선까지의 뭐가 같다?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 를 이용하시면 절대값에 관련된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뿔마 붙여서 무조건 2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뒤에 점직선 사이의 거리 해놓고 자취의 방정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자, 직선이 있고요. 밖에 이미의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증명 안 한다. 반드시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증명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뭐 하시는 거죠? 여기 점 놓고 얘랑 수직 여기 위에 점 알겠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다음에 식 변환해서 완전 점식 만들면 나와요. 뭐 나온다고?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x자리에 저 밖에 점의 x좌표 y자리에 y좌표를 넣어줘라. 요게 뭐다? 밖에 점에서의 저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이 되더라. 까먹지 마세요. 혹시나 까먹으면 뭐 하면 돼요? 이 점을 지나는 수직인 직선 구해서 교점 찾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찾으시면 되겠죠? 알겠어? 됐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아, 직선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양쪽 모두 수직. 다시 얘기하면 임의의 한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 직선의 점 하나를 잡고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근데 어차피 여기 대입하려면
뭐가 편해? 보통 절편이 편하겠죠. 그래서 x절편 또는 y절편으로 보는데 대부분 y절편으로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한쪽에서 y절편 잡고, 근데 y절편이 분수야. 좀 귀찮아. 그럼 x절편 잡을 수도 있고 다른 점 하나 잡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점 하나 잡고 나누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공식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결국에는 이게 공식이 뭐 활용하는 거냐면 기울기 활용하는 문제죠. 니네들이 제일 공식 까먹었을 때 뻘짓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야? 얼마야? 3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3이 뭔데요? 이게 3이잖아. y절편 차.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공식이 있긴 해요. 뭐요? y절편의 차 n-n으로 쓸까? 요 기울기 m이면 여기가 n분의 1이고 n분의 1대 여기가 뭐예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에 n1-n2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있어야 된다. 됐어? 그래서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 알겠어?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정직선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삼각형 넓이 공식. 당연히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고, 니네 대수 다 배웠잖아 이제. 그리고 중3 때도 배웠을 거고. 실질적으로 니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뭐다? 변변기인 값의 사인 세타. 알겠어?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를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대수 때 다 했죠? 사인 법칙 이용하셔서 바꿔주시면 사인 C분의 C가 2R이라서 4R분의 ABC로 바꿀 수 있고, 2R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로도 바꿀 수 있고. 됐어?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긴 해요. 거의 나올 일 없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신발끈 공식은 외워놓으면 편하고 안 써도 되긴 해요. 신발끈 공식은 뭐였다? 좌표 3개. 이것도 마찬가지 공간 외적 기하 벡터 쪽에서 나오는 내용 확장한 건데, 신발끈 공식 좌표 3개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려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있으면 큰 직사각형에서 이거 빼서 구했잖아. 맞아? 이제는 뭐하니? 점색에 있을 때 선분의 길이 구하고 직방 구한 다음에 정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하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가 귀찮으면 뭐 하면 된다고?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2분의 1의 절대값이고 좌표를 세로로 쓴다. 맨 앞에 썼던 좌표 뒤에다가 한 번 더 쓴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좌표, 보통 0이 포함되어 있거나 간단한 자연수의 좌표인 애를 2번 쓰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는 곱해서 뭐 하고요? 더 하고요. 왼쪽 위 아래서 오른쪽 위는 곱해서 뭐 한다? 뺀다.
함수 운수가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 붙여주신 후에 절반 해주시면 알겠어. 요게 삼각형의 넓이로 바로 튀어나온다. 요 신발끈 묶은 것 같다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헤로네 공식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헤로네 공식이 공수 1만 배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공수 1에서 치환 합차 3번 쓰면 헤로네 공식 유도 가능하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뭐 AI나 이런 데 쳐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옛날에 한번 어떤 학교에서 헤로네 공식 공수 2로 공수 원과정으로 증명하세요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교생 중에 딱 한 명 맞았는데 이거 진짜 개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 삼각함수에서 증명 가능해요 헤로네 공식. 알겠어? 삼각함수 가지고도 증명 가능합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다양한 증명 방법은 존재하고 마찬가지 세 변의 길이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보통 자연수 세 변 길이 합의 절반을 스몰 s라고 논다. 알겠어? 그리고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더라?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가 되더라. 됐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4, 8이야. 넓이 구해라고. 원래 이게 정석적으로 풀려면 이제 뭘로 푸는 거냐? 근데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 배우고 나면 요거 대신에 쓰는 게 뭐냐면 요거 값 하나 잡은 다음에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세타 구하고 사인 세타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로 계산하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세타 구하고 코사인가 말면 사인가 말잖아. 그래서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돼. 근데 이제 대수를 안 배웠으면 뭐 해야 돼? 수선함을 떨구고 H 놓고 맞아? 아니다 여기 H 붙여 여기 A 놓고 여기 8 빼기 A 놓고 이쪽 피타 이쪽 피타 같은 이용해서 A 값 구하고 높이 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 하는 거냐 이제 이 코사인 법칙 유도하는 거지. 알아 몰라? 몰라? 아무튼 다양하게 활용은 가능한데 헤로네 공식 알면 편하다고. 세변의 길이가 4를 8이야. 그럼 바로 3개 더해 18의 절반 얼마? 9. 넓이는 뭐라고? 9 곱하기 9 빼기 4 곱하기 9 빼기 6 곱하기 9 빼기 8 그냥 이게 답이라고. 이게 삼각형 넓이 공식이야 헤로네 공식. 알겠어? 됐어? 안 배웠어? 대수하고 삼각형 넓이 이렇게 딱 정리했을 거 아니야? 정리 안 했어? 그 다음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하는 건 아까 이미 얘기했죠. 평행선이 있었을 때 한쪽에서 두 점을 잡은 후에 이 평행선 위에 그 어떤 점을 잡더라도 넓이는 항상 일정하다. 알겠어?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에 길이의 b가 m 대 n인 선분을 잡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m 대 n이 된다. 알겠어?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등까지 잘 기억해서 활용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 가게 있는 유선 하나만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가게 있는 유선 문제 어딨지? 다시 2번 미래의 사람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이것만 찾아서 구해보시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없으면 기억 디귿 아니면 미음 리음이죠.
왜? 두 직선은 뭐 해야 되니까? 수식해야 되니까. 시간. 여기 있어? 이야, 많이 죽었다. 몇 분이야? 25분이나? 26분? 서둘 가야 되니까 빨리 가시고. 26학생들 아이씨 시간이 있어. 이제는 그 빵 있으니까 놔두고 잠깐 봐. 원래 안 되잖아. 단톡방에 주제를 해서 찍을 거고 일단 찍어서 올려줄 거거든요. 복습 필요하거나 그러시면 꼭 확인하시고 혹시 배석하거나 그런 마찬가지 확인하셔야 되고. 땡큐. 너 저 혹시 껐냐? 녹화? 켜져 있냐?